그래서 우리 JSP 같은 경우에는 그 이클립스에서 진행을 했는데 스프링은 요 STS라는 개발 툴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이게 STS가 여기 아이콘은 조금 다르게 생겼지만 여기 이클립스 이렇게 써 있는 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도 이클립스 기반입니다. 이클립스 기반이고 자바 버전은 JDK 12를 썼고요. 약간 이제 그 특이사항이 있다면 요 sts.ini 설정을요. 어제 안 오신 용천님이나 지선님은 봐주세요. 제가 이런 설정을 하나 추가해놨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 이 STS를 켰을 때 어떤 JDK를 참고할 거냐 그걸 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지정이냐면 우리 SQL 디벨로퍼 했잖아. SQL 디벨로퍼. 거기에 있는 JDK를 그냥 갖고 왔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이게 SQL 디벨로퍼에 JDK 폴더. 이걸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 폴더 째로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거를 그 제가 작업하는 공간에다가 그냥 복사 붙여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JDK의 JR이 이 경로를 JR의 빈 여기에 있는 그 java w.exe 요거를 이제 실행을 했고요. 그래서 요게 있으면 이제 뭐가 되냐면 요 java w.exe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게 뭐 자바 버전 체크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11.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11 버전 쓸 겁니다. 11 버전 쓸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사이트를 참고했느냐 구글에 하루 만에 스프링 MVC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위키독스가 있어요. 위키독스. 그래서 이 책을 쓰신 저자분한테 제가 지금 허락받고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원래 28,000원이나 이렇게 돈을 주고 사야 되는 책인데 이 책 내용을 저자분께서 이렇게 무료로 정리해 놨어요. 근데 이게 POD 도서라서 서점에선 구할 수 없고 인터넷 서점으로만 구할 수 있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놨는데 이제 요 까만 색깔 표지를 이제 그 개정한 게 요거고요. 이 개정판에 대한 내용은 이 연서원이라는 이 저자분의 본인 블로그에 생경 개발자 연서원 여기에 또 개정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개정판 같은 경우는 요 위키독스에 있는 거보다 조금 더 이제 볼륨 있는 프로젝트예요. 근데 둘 다 굉장히 간단한 형식의 스프링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막 되게 막 엄청 삐까뻔쩍하지 않고 요게 다예요. 근데 여기다 이제 CSS랑 이것저것 갖다 붙이면은 좀 그럴싸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하나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우리가 같이 했던 그 스프링 MVC 프로젝트 있잖아요. 어제. 뭐 안 오신 분들은 못했지만 그거를 베이스로 만든 팀플인데요. 그 D3.js. 여러분 D3.js 배웠죠? 안 배웠나요? 살짝 했죠? 차트 띄우는 거. 그 차트 띄우는 거랑 그 파이썬 코딩을 좀 추가해서 여기 지금 폰트가 없어가지고 좀 글자가 좀 깨져서 나옵니다. 양해해 주세요. 이렇게 MVC 패턴 이용하고 DB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코드로 파이썬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하여튼 뭐 파이썬 코드로 네이버 도서 데이터 갖고 오고 요거 그 에러 페이지 띄우는 거는 우리 JSP 시간에 했어요. 그래서 그 에러 페이지 띄우는 거 응용해서 부트스트랩 게시판 형식을 집어넣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그 MVC에다가 이제 그거가 이제 뼈대가 되고 거기에 살을 붙인 거죠.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것들, 딕스리 이런 거 붙인 거예요. 이렇게 이게 페이징 기능도 넣고 그 다음에 여기 카카오 그 다음 API에서 주소 넣는 것도 좀 했고요. 그래서 주문, 뭐 수정, 현황, 그다음 뭐 상세 정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럴듯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를 따라 하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는 지금 그 JDK 1.8 그러니까 자바 8 버전을 쓰는데
그리고 개정판에서도 이제 저자분께서 8 버전을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요. 근데 저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11 버전으로 했습니다. 근데 어차피 자바라는 게 8 버전 이전과 이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거의 그러니까 이전에 있는 자바랑 이후에 있는 자바는 거의 다른 언어라 싶을 정도로 변화가 좀 많이 있대요. 근데 이제 8 버전 이후로는 많이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8 버전이나 11 버전이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이클립스로 이제 사용하고 계시는데, 이클립스 2020년 6월 버전으로 또 쓰고 계시거든요. 여기 저자분께서는. 2020년 6월 버전, 아니면 이제 개정판에서는 STS 뭐 3 버전을 쓰고 있는데, 요거 이클립스에서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그리고 여기 STS에서도, 좀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네, 원활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그냥 JDK 11 버전 했어요. 그러니까 SQL 디벨로퍼에 있는 그거를 가지고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마리아DB를 쓰고 있는데 우리는 MySQL을 할 거고요. 근데 마리아DB 같은 경우는 MySQL을 클론한 거예요. 클론했다는 게 이제 복사했다는 소리죠. MySQL 그냥 복사한 거기 때문에 뭐 똑같습니다. 그래서 HiveSQL 대신에 MySQL 워크벤치 쓸 거고요. 그렇게 해서 약간 다르지만 거의 똑같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 같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복사 붙여넣기를 많이 했어요. 코드를. 뭐 여기 있는 거 뭐 코드 클릭해서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세요. 이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렇게 진행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그다음에 STS를 열고, 그 다음에 통캣은 JSP랑 똑같은 통캣 9 버전 요거 썼고요. 9.0 버전 썼고, 대신에 LIB 폴더 안에 그 JSTL을 쓸 수 있도록 이 자르 파일 2개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처음부터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JDK 11로 되는 스프링 레거시 요거 갖고 와서 압축 푼 다음에 아파치 통캣 압축 풀고 이 JSTL 폴더에 있는 요거 2개를 그 아파치 안에 있는 LIB 폴더 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생긴 게 거의 이클립스랑 똑같이 생겼어요. 보시면은. 지금 여기 .jsp 화면을 보시면은 .jsp 화면 보시면은 JSTL 태그가 쓰였고요. 이거 JSTL 설명할 때 용천님, 지선이 학교에 나왔었죠? JSTL. JSTL 설명할 때 둘 다 학교에 있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JSTL 자체를 그냥 들어본 적 있냐고, 저한테. 자체를. 둘 다 들어는 봤죠? 그냥 JSTL. 오케이. 그럼 됐어. 그래서 이제 이게 얼뜻 보면, JSP네? 그냥 JSP네? 이 생각이 조금 드실 수가 있는데, JSP랑 많이 다릅니다. JSP 같은 경우는, 일단 JSP도 같이 켜볼까요? 자, 하나는 이클립스고, 하나는 STS. 이렇게 2개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스프링을 뭐 100% 이해하는 거는 뭐 하루 이틀 만에 불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번에 했던 요 JSP MVC 게시판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회원 정보 관리하는 거. 여기서 뭐 이제 회원의 그런 리스트 뿌려주고 하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진행을 해봤는데 우선은 JSP를 가지고 MVC를 만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우선 여기 자바 경로에 가서 컨트롤러라고 이제 뭐 이름을 붙인 서블릿을 하나 만들고 서블릿을 만들고 그 끝에 경로가 뭐냐에 따라서 어떤 그 뷰로 갈지, 그러니까 어떤 JSP로 갈지 지정해주고 그거에 맞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그 인스턴스 만들어서 익스큐트를 똑같이 실행했습니다. 그렇게 실행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웹앱의 웹 INF에 LIB 폴더 안에 데이터베이스 라이브러리를 내가 직접 넣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스프링은 어떠냐면요. 그냥 클래스 아무거나 만들고요. 클래스를 아무거나 만들고 그 클래스 안에다가 이렇게 그 골뱅이 컨트롤러, 즉 이 골뱅이가 어노테이션이거든요. 어노테이션. 그 어노테이션이라는 걸 붙입니다. 이렇게 골뱅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어노테이션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이 본 거는 오버라이드.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골뱅이 오버라이드 많이 봤을 건데 다들 이렇게 골뱅이 어쩌고 하는 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고요. 자바 컴파일러한테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용도야. 네. 그래서 이 그냥 클래스에다가 이렇게 골뱅이 컨트롤러 붙여주면은 돼요. 그러니까 이제 JSP 같은 경우에는 웹 서블릿해서 점 2로 해줘야 점 2로 하면 이리로 뭐 다 이동한다 이렇지만 얘는 이렇게 골뱅이 컨트롤러 붙여주고 여기 리퀘스트 매핑이라는 거 이렇게 써주면은 이제 슬래시 크리에이트 하면은 여기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냥 이 크리에이트 메서드로. 근데 만약에 그거를 get 방식으로 접근하냐, 뭐 포스트 방식으로 접근하냐에 따라서 이게 구분해 줄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라이브러리 추가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form.xml이라는 친구가 있는데요. form.xml. 이 안에 이 dependencies라는 태그 있잖아요. dependencies라는 태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거 다섯 줄 딱 적어주잖아요. 적어주면은 Maven dependencies라는 곳에 MySQL 커넥터 jar 파일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 XML 요거 내용은 어떻게 알았느냐? 이 Maven 리포지토리라는 곳에 가보면요. 이 Maven 리포지토리라는 곳에 가서 이렇게 뭐 이제 MySQL 뭐 자바 이렇게 검색해서 나한테 필요한 거를 버전 선택해서 요거에 복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기다리면은 그 자료가 자동으로 깔려요. 그리고 그 자료 파일이 자동으로 깔리고 그 다음에 이제 JSP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이렇게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내가 코드를 이렇게 다 적었잖아요.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정보를 코드로 이렇게 다 적었는데 물론 뭐 이제 그 요것도 했지만 커넥션 풀도 했지만 네. 근데 이제 스프링은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여기 XML 안에 루트 컨텍스트나 뭐 이런 것들 안에다가 이렇게 이제 XML 형식으로 집어넣고요. XML 형식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이제 리소스라는 거 안에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XML을 넣어요. 근데 사실은 이 방식은요 JSP에도 쓸 수는 있어요. 이 XML 파일 이용하는 거 요거를 이제 마이바티스 뭐 옛날 명칭은 아이바티스라고 하는데 요거 JSP에도 쓸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자바 코드로 직접 했었죠. 근데 어쨌든 스프링에서는 요거를 좀 더 쉽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DAO 클래스 구조를 보면요. 이 자바 같은 경우는 뭔가 되게 많아요. 뭘 되게 많이 적었습니다. 왜냐면 이 안에다 내가 직접 다 적어야 되니까. 근데 얘는 좀 보면은 그냥 뭐 함수로 호출하는 것밖에 없어요. insert, select one, update, delete, select list. 그래서 이 SQL 템플레이트 점 insert 하면요. 그냥 여기 있는 게 그냥 바로 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통깨 서버 실행이요. 그리고 통깨 서버 할 때 여기 그 서버 부분에 이 부분이 원래 뭐 슬래시 dev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거를 지우고 그냥 슬래시만 냅두면은 로컬호스트 8080 크리에이트 이렇게 바로 접속이 됩니다. 원래 JSP 같은 경우는 로컬호스트 8080 뭐 헬로 JSP 07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뭐 JSP에서든 스프링에서든 이거 안 나오게 설정할 수 있어요. 통쾌 설정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서버 실행하고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자고요. 로컬호스트 8080 슬래시 크리에이트 하면은 이렇게 책 생성하기 화면이 나오고요. 책 생성하기 화면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여기 책 생성하기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우선 이 home.jsp 안에 home.jsp 아니고 죄송해요. book.jsp 안에 create.jsp 이렇게 HTML 태그 만들고요. 그다음에 book controller라는 곳에 이렇게 request mapping value create 메소드 request 메소드 get 하면요. 모델 앤 뷰라는 객체가 book create 값을 리턴해 주는데요. 이 모델 앤 뷰라는 객체는요. 이 사이트에 보낼 데이터랑 어떤 사이트로 들어갈 건지 정보를 저장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북 폴더에 있는 create를 리턴해 주고요. 여기에 이제 .jsp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create.jsp로 이동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기 앱 서블릿에 서블릿 컨텍스트에 보면은 여기 프리픽스랑 서픽스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같이 만드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 지금 이 많은 코드를 제가 다 타이핑한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 때 생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기 패키지를 뭐 요 패키지 말고 딴 패키지도 쓰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 다른 것도 더 이제 추가해 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추가해 주면 되는데 일단 우리는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내가 여기 create.jsp에서 서브밋을 누르면은 포스트로 가는데 이게 액션 속성이 없이 그냥 포스트만 있으면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이 create라는 곳으로 오는데 이번엔 포스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포스트로 와서 북 서비스에 있는 크리에이트를 호출하고 북 서비스는 그 뭐냐? 여기 이 인터페이스고요. 오토 와일드 북 서비스 이렇게 골뱅이만 딱 적어놓으면요. 알아서 북 서비스는 북 서비스 뉴 북 서비스 인풀 요거 이 서비스를 구현해 놓은 요 클래스 있죠. 요거 가지고 인스턴스 만듭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만드는 거예요. 골뱅이 오토 와일드 해놓으면 오토 자동 와일드 줄이잖아요. 물론 이 인터페이스 북 서비스를 구현한 얘를 구현한 클래스가 여러 개면요. 여러 개면은 오토웨어 말고 뭐 딴 거를 또 쓰긴 써야 돼요. 딴 거를 쓰긴 써야 되는데 근데 보통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 실무에서는. 그렇게 안 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실무 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JSP랑 좀 가장 다른 게 뭐냐면 JSP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new 키워드로 인스턴스를 많이 만듭니다. new 키워드를 많이 쓰는데 여기 이 스프링에서는 뉴 키워드 자체가 거의 없어요. 모델 앤 뷰 빼고는. 모델 앤 뷰 빼고는 좀 잘 보시면 없어요. 음. 그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으로 북 언더바 SQL 찾아가고, 자동으로 여기 인풀 찾아가고, 북 DAO 찾아가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이유가 이게 루트 컨텍스트에 설정해놨기 때문이에요. 루트 컨텍스트도 보면은 데이터 소스라는 그 ID 값을 가진 빈이라는 태그를 만드는데요. 이 빈이라는 거는 그 프레임워크 단에서 관리해주는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스턴스를 만든 게 아니고요. 프레임워크 단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얘가 관리해주는 거라고요. 그렇게 만든 객체고 안에 있는 속성은 뭐 요거 이제 MySQL 연결하고 주소는 이렇다. 그렇게 해주고 그거 가지고 이제 뭐 SQL 세션 팩토리라는 걸 또 만들고 이 SQL 세션 팩토리는 위에서 만든 데이터 소스 갖다 쓰고 이 SQL 세션 팩토리가 SQL 템플레이트를 쓰고요. 그래서 이 SQL 템플레이트를 어디다가 쓰냐면은 북DAO 여기서 갖다 씁니다. 골뱅이 오토와이어드 이렇게 하면은 이 오토와이어 얘한 거랑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루트 컨텍스트에는 얘가 서로 연결이 돼서 자동으로 객체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의존 주입 중에서도 필드 주입이라고 합니다. 디펜던시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알아서 객체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무슨 뭐 AI처럼 내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데 지가 다 알아서 해주고 이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정도 지정은 해줘야 돼요. 근데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요. 이게 뭐 어떤 강좌를 따라하다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JSP 같은 경우는 몰라도 내가 소스를 하나하나 비벼가면 돼요. 근데 스프링은 그게 좀 잘 안 돼요. 이 전체 구조, 그걸 모르면.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몇몇 분들이 눈이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설명을 하는 게 그런 이유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뭐 크리에이트 가면은 북 서비스에서 크리에이트 만들고 이 크리에이트는 북 서비스 인풀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근데 크리에이트 가보니까 북 뒤에 있는 인설트래요. 북 뒤에 있는 인설트 가보니까 북점 인설트래요. 북점 인설트는 뭐냐면 북 언더바 SQL에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가 북인 아이디가 인설트인 그 인설트 메서드. 그리고 C 데이터 안에다가 SQL 쿼리문을 적고요. 이 C 데이터 안에 그러니까 C 데이터 이 안에 지금 여기 안에는요. 뭐 여러 화살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무슨 문자가 들어가도 다 이제 그냥 그 텍스트 그대로 인식을 합니다. 태그나 이런 게 아니고. 그리고 샵 있죠, 샵. 여기 샵은 뭐냐면 그 외부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외부 값. 외부 값은 뭐냐? 여기 create.jsp에 있는 이 네임 값 있죠? 네임 값. 요거예요, 요거. 네임이 타이틀인 거의 값, 네임이 카테고리인 거의 값, 프라이스인 거의 값 갖고 와서 여기 DB에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파라미터 타입은 해시맵, 뭐 use generate key, true, key property, book ID 이렇게 돼 있는데 이 book 언더바 ID는 우리 이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따온 거고요. 근데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 얘는 아마 DB랑 이름이 좀 달라도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기본 키 있잖아요. 기본 키. 그 책의 고유 번호인데 이제 기본 키를 어떻게 잡았냐면 이렇게 잡았어요. 보여드릴게요. 기본 키를 북 아이디라는 친구로 잡았고 오토 인크리먼트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씩 증가하거든요. 내가 값을 안 넣어도. 자, 그래서 이제 요 친구 값 있죠. 인크리먼트 자동으로 증가하는 값. 자동으로 증가하는 그 값이 북 언더바 아이디라는 곳에 들어가고요. 그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 리턴한 값을 여기 어펙트 로우에 넣습니다. 어. 그래서 이 어펙트 로우가 1인 경우, 그러니까 이제 값이 하나가 제대로 들어간 경우, 그때 이제 북 언더바 아이디 값을 리턴을 해주고, 그래서 그 리턴한 값을 여기 컨트롤러에서 활용해서 그 해당하는 책의 디테일한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자, 이 디테일한 부분으로 get 방식으로 접근했어요. 그럼 다시 이제 디테일한 거 이제 조회해가지고 그거 뿌려주고, 만약에 내가 수정을 클릭했다. 그러면은 그 정보 갖고 와서 디테일 정보 가지고 온 다음에 뭐 기존 정보가 어땠는지 불러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수정을 누르면은 다시 이제 업데이트, 에디트하고, 딜리트하면 또 딜리트 수행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고 그냥 봐서는 모르니까 여기 이 사이트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한번 쭉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직접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꼭 직접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